네, 안녕하세요. 대전투입니다. 네, 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제대로 된 영상을 찍는 한 날인데요. 어떤 컨텐츠를 진행을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다가요. 오늘은 지난 2달간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나의 생각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각을 그냥 정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나의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나의 생각은요. 이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좀 주로 하는데 나스닥 2월에 최근에 이제 조정장이 좀 왔잖아요.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생각은 바로 시장을 이길 순 없다였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 측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계좌에 지수 추종 ETF랑 개별주들이 담겨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렇게 조정장에도 가장 제 계좌를 많이 그러니까 방어해주는 것은 QQQ, SPRG, SPYC더라고요.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ETF에 관해서도 따로 정리하는 내용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를 따라가는 나스닥과 S&P 지수를 따라가는 이 ETF들이 결국 제 계좌를 그나마 보존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왜 워렌 버핏이 그냥 VO 적립식 투자하라 얘기했는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측은 의미가 없다. 많이들 얘기하죠.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장을 하면서 2월이랑 9월이 좀 대세적인 조정장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2월 초반에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 익절을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놨는데 막상 또 2월 초반에는 그냥 계속 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 2월 초반만 그 주요 지수가 5% 정도씩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그만큼 다 내려왔지만 그러면서 뭔가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다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놨으면 딱 조정이 와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그 기대감이 사라져갈 무렵이 최근이었죠. 갑자기 조정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질어질한 거죠. 그냥 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2월 이 한 달은 되게 예측하고 움직이려고 했으나 이제는 대응을 하자라는 좀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응 방법 또한 나중에 좀 콘텐츠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나에 대한 생각이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과 제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떤 투자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고지식합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원칙이나 루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에도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뭐 유튜브 등을 보면서 주식을 공부하는 와중에 저만의 원칙을 좀 세웠는데 그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배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고지식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는 이거는 좀 한편 자체로 좀 썰로 풀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1월 말쯤에 한번 그 조정이 좀 온 적이 있었어요. 한 4, 5%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애플이랑 진로우라는 두 기업을 신규 진입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진로우를 구매하는 게 그 당시 제 원칙에는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머리가 그리고 마음이 뭔가 진로우를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지만 그 당시 위배되는 원칙은 바로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워낙 잘 아는 기업이고 사놨고요. 진로우를 추가로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죠.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30불이었던 진로우는 최근 조정 요구 전까지 200불을 찍었고요. 어닝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차기 미국에서 그 부동산 쪽에서 최고의 어떤 기업이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좀 진입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진짜 고지식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장점은 음,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매매라던가 내가 하지 못할 행동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타라던가 트레이더 이런 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GME 사태 때 뭐 그런 걸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뭔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단기간에. 요즘 같은 이제 미국장을 보면 이제 스펙주라고 하죠. 뭐 막 상장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한 번에 수익률 20% 30%씩 내는 분들이 있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 2월 수익률이 그 정도가 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이번 2월장을 겪으면서 마이너스가 조금 됐죠. 뭐 아주 미약하지만. 그러니까 1월장도 제가 한 플러스 한 2, 3%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이렇게 고지식함을 지키는 것이 어,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뭐 2, 30%씩 수익률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제목이자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고 강한 면이 있어서 뭔가 그 하락이든 상승이든 만 그렇게 동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뭐 견디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낱 사람이었던 거죠.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떤 그 순간순간 오는 고뇌와 그 어떤 흔들림 그리고 아니면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래서 뭐 내동매매, 뭐 아니면 감정적인 매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저는 저 스스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스스로가 그런 걸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거를 인지하는 순간 오히려 조금 더 주식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약간 내가 난 흔들리지 않을 건데 왜 흔들리지?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그걸 흔들릴 때마다 핸드폰에 이렇게 투자 원칙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잡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와중에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칙으로만 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단 2달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본 네, 어떤 소위 주린이의 생각이긴 했지만 어떤 이 초반에 느꼈던 생각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2년, 20년 뭐 죽기 전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든 생각들이 앞으로 밑거름이 되고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내가 보는 시장은 어떤지, 내가 보는 나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